오늘 할 내용은 행열이에요.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행,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걸 열, 이렇게 이야기하죠. 뭐 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, m by n 행열이라고 써 있다면 그건 뭐예요? m개의 행과 n개의 열이 존재하는 그 모양을 행열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A1부터 AM개까지 있고요. 그쵸? 그리고 여기가 A11부터 A1N까지 존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. 여기는 결국 AMN 이렇게 있는 거죠.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각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쓰는 이런 걸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데, 이 성분은 몇 행 몇 열에 있는지를 써서 우리가 보통 I, J 성분이라고 말을 합니다. I, J 성분이라고 말을 하죠. 그리고 이때 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행열로서 콤마를 쓰지 않고서는 성분으로는 표현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이 행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? 이제 연산을 해야겠죠? 연산을 해야 되는데, 연산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같은 꼴이어야 돼요. 같은 꼴, 즉 I, J라고 하는 다시 m by n 행열끼리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요. 같은 꼴에 대해서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각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. 연산해주면 된다.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각 성분끼리 연산해주면 된다. 이제 특별히 실수 배를 할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K 곱하기 A11, A12, A21, A22.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1이고 얘가 M1이죠. 행열이기 때문에, 그쵸?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한다? 모든 성분에 다 곱해주는 게 실수 배라는 의미예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실수 배라는 의미입니다. 행열이라는 거에 대해서. 이때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 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. 어떤 행열이 있을 때 A 더하기 빼기 B라고 하는 것이 B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K 곱하기 A가 있다면 A 곱하기 K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. 만약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.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다.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실수 배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도 성립하게 되는데, 실수 배에 대해서는 K 더하기 L 곱하기 A라고 되어 있으면 KL, KA 더하기 LA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열의 실수 배를 한 거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. 행열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돼요. 일반적으로 m by n 행열과 연산할 수 있는 애는 m by p 행열입니다. 즉 뭔 말이냐면 이 속에 있는 게 같아야지만 연산할 수 있어요.
속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야지 연산하고 그 결과는 n by p로 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1, 2, 2, 1, 3, 1 이렇게 얘가 3개 있잖아요. 열이. 그쵸? 그러면 여기는 행이 3개여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얘랑 얘랑 연산, 얘랑 얘랑 연산, 얘랑 얘랑 연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? 지금 얘가 1행과 1열을 곱했기 때문에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. 1, 2, 3 제곱하면 14. 그리고 여기도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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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산하는데 그 결과 2, 2, 3이라서 11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2by 3이랑 3by 2를 곱했더니 어떻게 했어요? 이 둘이 똑같아야지만 연산이 됐고 그 결과 2by 2 행렬로 우리가 나왔다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의 좀 특이한 점이다. 특이한 점이다. 곱하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곱하기를 못할 수 있다. 뭐가 같지 않으면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개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곱하기는 못하고요.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남는 애는 이런 형태로서 남는다라는 겁니다. 각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고요. 각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을 생각해주고 특이한 거는 얘는 뭐가 안 된다? 그쵸?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. 근데 특이하게도 분배법칙은 성립을 해요.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.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단위행렬은 뭐예요? 정사각행렬에서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죄다 0인 행렬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2라고 씁니다. 2라고 써요. 그리고 이 단위행렬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가능합니다. 단위행렬이 있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돼요. 단위행렬이 있을 때는. 뭔 말이냐면 A2 행렬과 이 A 행렬이 똑같다는 거죠. 왜? A가 되거든. 단위행렬을 곱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에 한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. 대각선 성분이 1인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행렬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소개를 해보죠. 57번 보겠습니다. aij가 i 더하기 3j래요. 이때 i는 1, 2가 되고요. j도 1과 2가 된답니다. 그럼 i와 j가 1, 2, 1, 2만 되니까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정사각행렬은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. A11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가 A11이고요. A12고요. A21이고 A22죠. 자, 이제 숫자를 써봅시다. 11은 1 더하면 얼마예요? 4가 되겠고요. 2는 1과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? 7. 1은 2와 1 대입하면 5. 2는 2와 2 대입하면 얼마? 8. 이런 식으로 행렬을 구할 수 있고요. 2,1 성분, 2행 1열을 찾아달라는 것이며 얘가 답이 될 거다.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. 이어서 69번. 같은 행렬이라는 건 각 성분이 똑같으면 같은 행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A라는 게 6, A 더하기 1, 8, 1. B라는 게 6, 4, B-1, 1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A와 B가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. 그럼 누구랑 누가? A 더하기 1과 4가 같은 거고요. 8과 B-1이 같다. 이렇게 하면 되죠. A는 3, B는 9. 둘을 곱하면 27이다.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행렬을 다룰 수 있어요. 73번. 그럼 이 행렬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시작할 텐데, 먼저 스칼라배, 실수배와 실수배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. 2A 더하기 B는 각 성분 A에 각 성분의 2배를 하고 더하기 B라 합니다.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면 마사, 2에다가 더하면 5, 4에다가 더하면 8, 8에다가 더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. (88번) 이어서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물어볼 수 있겠죠.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, 곱하기 하는 것도 연습을 해봅시다. A는 1, 2, 마일 3, B는 3, 1, 2, 마이, C라는 게 1, 2예요. 문제에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어요.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합니다. 둘 더하면 4, 둘 더하면 3, 둘 더하면 1, 둘 더하면 1이에요. 걔랑 1, 2를 곱하는 거죠. 어떻게 곱해요?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.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? 얘랑 얘랑 곱하면 4, 6, 10, 1, 2, 2 이런 식으로 1, 2 더하면 3이죠. 3 이렇게 정해집니다. 지금 내가 원하는 건 2바이 1이랑 2바이 2랑 2바이 1을 곱했잖아요.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? 2바이 1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되겠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. 여기까지